다음 논점으로 들어갈게요. 자,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정할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죠. 옆으로죠. 옆으로. 어떻게 지정합니까? 아래로. 그 다음 논점이 이제 어디 지정하는지 어디에. 어디 지정할까요? 우리나라에 지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딘가 지정되겠죠. 이게 위례 신도시일 수도 있고요. 판교일 수도 있고, 남양주, 별내일 수도 있고, 하남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가 지정된 곳이 용도지역상 도시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뭐일 수도 있다? 비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신도시를 지정할 때 일정 사이즈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일 때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일 때, 상업지역일 때, 자연녹지지역일 때, 생산녹지지역일 때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만 원 돼야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관리 농림을 말하겠죠. 그죠?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답니다. 근데 요 면적이 이제 생소하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외웠죠. 주, 상, 자, 생일. 주상자 생일. 어디서 배웠어요? 전주에 배웠죠. 어디에서?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 기준에 1번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규모의 적합성 이래가지고 주, 상, 자, 생 거기서 1만 미만으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보시오. 나머지 3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3만에서 공업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다. 그래서 공업지역 3만. 근데 비도시가 얼마입니까? 30만 원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최소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 있거든요. 미개발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된 곳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국토 공간을 3등분한 거 기억나시죠?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그러면 그 중에서 미개발 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시가화 용도는 알겠죠? 미개발이니까 시가화 용도는 알 거 아닙니까? 어디는 빼고. 그게 시가화 빼니까 어디 빼고. 주상공 빼고지. 주상공 빼고지.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빼고, 주상공 빼고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자연녹지, 생산녹지하고 비도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립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해석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이라는 미개발지역에 신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됐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웠거든요. 그죠? 뭘 배웠냐면 좀 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첫 단추가 어디서 깨어지냐면 개발계획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개발계획이 첫 단추고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헌법,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데 개발계획조차도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신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에 지정을 하는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럼 뭐대로 하면 돼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계획대로.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계획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하면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연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적은 한 30만 제곱미터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30만 제곱미터로 할게요. 저스트 30만입니다. 그러면 1만 이상이니까 지정 요건을 갖췄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녹지지역의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보니까 뭐예요, 이거? 기본계획에 보니까, 자연녹지 여기는, 위치를 정해가 여기는 앞으로 신도시로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기본계획에서 이미 잡아놨어,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미 잡아놨어. 그러면 계획에서 이미 신도시로 지정하지 말라고 잡아놨잖아.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요? 계획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계획조차도, 개발 계획조차도 광역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개발 안 된다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신도시로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게 다야. 이거 이제 해석이 부드러워지면 이거는 당연하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암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공법은. 다시 할게요. 미개발 지역이 있거든요. 이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거야. 수립이 돼 있죠. 그러면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 요건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광역기본계획에 반하는 형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뭐대로 해라? 계획대로 해라.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말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당연하게, 이게 여러분들 해석론으로 당연하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지, 이래요. 근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계획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획대로 못 한다니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대로 못 하잖아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 신도시를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하기가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데 애매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어디 지정한다고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요 중에서 지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자연녹지지. 또 계획관리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개념상. 그래서 어디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되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끌어오는 거냐면 용도지역의 기본 개념을 자꾸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이제 돼야지 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토지용 계획서라든지 각종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토지가 앞으로 개발될지 안 될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 대충은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거 모르죠.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실제로 관리지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 들어오냐면 2000년에 들어오거든요. 2000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어디는 생산관리로 지정되고 어디는 보전관리로 지정이 되면서 토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계획관리에 투자를 했겠지. 생산관리가 싸다고 해서 뭐 생산관리 투자해가지고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보존관리를 투자해가지고 와 싸다 하면 관리지니까 개발되겠네. 첫날 만날 기다려봐야 네 대에는 힘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힘들다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냐면 내 손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3대가 지나야 돼, 그거는. 개발되려고. 3대 지나도 개발 안 될 수도 있죠.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 안 된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지죠.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 안 되는 토지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여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 빼고 다 알고 있다. 아니, 배웠잖아, 지금. 그냥 개발 안 한다니까. 항상 뭘 만들고, 계획을 사전에, 10년 전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 방향을 잡아놔놓고 한다니까요. 누구도 그 계획을 갖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 계획을 바꾸면 옛날에는 사바사바에서 많이 바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거 바꾸면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특혜 시비가 바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에이, 도로 라인을 바꾸고 막 한다니까 지금 마음대로 시장 지가 가지고 있는 땅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니까. 도로 금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원래 있는 도로 금이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노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요즘은 감시 감독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감사원 이런 데서 그 계획들이 만약에 틀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잘 보면 그 계획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죠? 정해지잖아. 그럼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투자를 합니까? C 노선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투자가 기다리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네 이러는데 여기가 이래 될 줄 니 빼고 다 알고 있다니까. 니도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요거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미개발 지역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뭐 들어가면 되고 계획대로.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럼 계획대로 할 수가 없다 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된다 이가. 즉 계획은 나중에 수립이 될까 이가. 근데 그거다가 농림지역에다가 내지는 보존녹지에다가 신도시를 지정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개념상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라고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한다,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정 규모가 나오죠. 지정 규모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여러분 생산 녹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생산 녹지가 어느 파트를 가더라도 조금은 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가는데 생산 녹지에 보면요. 형광펜 전체 면적 생산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답을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답을 만든 적은 없었는데 생산 녹지가 조금 이상한 좀 이래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면적 제한을 좀 봤습니다. 생산 녹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는 얼마? 30만. 이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죠. 미개발 지역 어디를 말합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 다른 말로 하면 주상공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디를 제외한다고요? 주상공을 제외한 지역에서 광역기본계획이, 봐봐. 이렇게 되죠. 계획이 뭐 됐대요? 수립이 됐대요. 그럼 뭐대로 하면 되는데요? 계획대로.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광역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대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아무데나 지정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용도지역 개념상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거기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용이 좀 부드러워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 기준하고 뭐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좀 전에 주상자 생일 면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안 따지는 경우입니다. 안 따지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든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든지 국장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상자 생일 면적 기준 안 지켜야 돼요. 즉 자연녹지에 신도시를 지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거나 칠학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그럼 1만이 안 돼도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요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자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는 아마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고 당연히 외우는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설명 한번 해볼게 내가 설명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주거지역이거든. 구천이 있어요.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 뭐 뭔지 이해되죠?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돼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않거든요. 면적을 무시해야 된다니까. 주로 1만이 있었는데 1만은 안 지켜야 된다니까요. 와! 이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잡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면적이 아니어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 녹지라고 가정할게요. 자연 녹지지역인데 면적이 얼마더라? 9천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지정됐냐면요. 이번에는 지구 단위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여기가 자연 칠학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자연 칠학지구. 칠학지구.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9천이면 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어디는 되냐면, 자연칠학지구가 들어오면, 자연칠학지구로 지정되면, 자연칠학지구에서는요, 칠학지구 정비 사업을 한다고. 자연칠학지구로 지정되면, 자연칠학지구 안에 맞는 칠학지구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 자연칠학지구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칠학지구는 두 개잖아. 자연하고 집단하고. 자연칠학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칠학을 정비해주는 사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개발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칠학지구에 맞는 칠학지구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면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열어보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데 개발을 진흥시키는 사업을 나름대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서는 면적 기준이나 미개발지역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좀 애매한 분들은 그냥 캐션마크 해놔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한 9월달 되면 그때 자가 와 저거 할 때 지금은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시험 칠 때까지 몰라도 돼야 하는데 돼. 아무 상관없어. 어느 순간에 이게 보일 거라고. 안 보여도 돼. 근데 이 이상 제가 더 이상 핏대 올리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는 있거든요. 설득시키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내가 해석하면서 하려고. 근데 시험에도 뭐, 아직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핏대를 올리고 막 흥분하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럴 필요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나. 이 정도 선까지. 근데 요 말을 지금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모르겠다라면, 몰라. 이러면 돼요. 다 알아야 됩니까? 다 몰라야 됩니까? 다 몰라도 되죠. 다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다 하려고. 세상에 다 알면 피곤해요. 세상에 다 알면 피곤하다고. 모르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끝. 분할 결합.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간단하죠. 포인트는요.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분할되고 나서 각 지구 면적이 얼마나 된다? 1만입니다. 오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1만 이상인 지역을 분할할 수 있다. OX. X. 수험생들 1만만 기억하거든요. 1만하고 분할만 기억하는데 의미를 기억해야 돼. 의미를. 1만 이상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분할되고 나서 얼마? 1만. 왜냐하면 최소 면적이 1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합도 1만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이 포함되면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합은 별 의미는 없고 분할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효과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아시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토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생산 관리 지역이었거든요. 용도 지역이. 비도시 지역은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 근데 면적이 50만입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가 옆으로 어떻게 아래로 해가지고 여기를 신도시로 막을 수 있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을 했어. 지정하고 나서 고시도 했어요. 언제 지정을 했냐면 2025년 6월 8일 날 지정을 했다니까요. 그럼 지정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버리면 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월 7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생산관리지역이었죠. 즉 생산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규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부로 6월 8일 오늘부로 도시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을 해보세요. 정지하면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 보시는 분들 화면이 정지된 거 아이가 해가지고 조금 끄떡해 하지 마. 지구단위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기본 개념들이 진짜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했잖아, 썼잖아. 지구 단위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란 말을 갖다 써줬다니까, 내가. 그게 말이 더 중요하거든. 그냥 그런 말 안 해온다니까. 정택시만 요구한다니까, 그냥. 그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59를 봐요, 59. 59를 보면 벌거 해가지고 크다랗게 하나 써놨을 거야. 지정 옆에다가. 뭐로 써놨어요? 59페이지 옆에 지구단위구역 지정이래가 재랑 위에다가, 그죠? 3번 옆에다가 안 써 있어요. 어디를 이쁘게 개발할지를 정하는 게 지구단위구역 뭐더라? 지정이다.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다. 안 적혀 있어? 자, 한 장을 넘겨볼까? 그럼 계획이 나오지. 두 장을 넘겨봐야 되겠네. 지구단위 내용 뭡니까? 62페이지에.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쁘게 할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뻐지는 방법을 정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디를 이쁘게 할지 위치를 정하는 거죠.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었잖아. 근데 신도시로 지정하는 순간에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고 지구단위 계획이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여기를 이쁘게 개발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까? 추정할 때 뭐가 들어올까? 계획이 들어오겠지, 뭐. 지정이 된 것으로 의지했지만,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다, 좀 이따가. 계획이 들어오겠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겠지. 이쁘지는 방법이 들어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도시로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된 것으로 온다? 지정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원래 생산관리지역에서 도시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응?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될까, 아이가? 이반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정해야 돼? 관리계획 절차, 이반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절차를 갖다가 거쳤어요? 생략했어요? 생략하고도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응용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관리계획 용도지역 파트에 보면 용도지역 절차의 원칙이 나와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는 관리계획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데 이반결정의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 기억나시죠? 이반결정 고시의 특례 해가지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항만구역, 의항구역이 도시에 연접할 때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국일청. 기억나죠? 몇 개? 5개. 한 개 돼 있다니까. 이거라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서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내지는 칠학지구로 이미 지정됐어요. 그럴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다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죠. 그렇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에 의미 해석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면서, 여러분, 생산관리지역이면서 여기가 자연 취락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으로 뭐 했다? 지정을 한 거지.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지구 단위 지정된 것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왜? 이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맞는 정비사업을 따로 하겠다, 이겁니다. 의미 해석은 그래요. 요 파트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국계법이 지금보다 더 내용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 번 보면서 국계법의 내용들이 당연하게라고 해석이 되면서 좀 깊어지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당연한 말 아이가 이렇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론이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노여하거나 슬플 필요는 없다. 해석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국계법 파트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그러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 효과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가 그렇는지에 대해서 그죠?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갖다가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개발 행위가 오네요. 도시개발구로 지정이 되니까 그 안에서 1년에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뭐 받아라? 허가 받죠. 그래서 국계법에서 배웠던 개발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플러스 한 개 더 붙죠.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에서 가설 건물을 포함하고요. 대수선과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에다가 형광펜. 그리고 허용사항이 나옵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허용을 해주냐면 난개발 아니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이니까 개발사업에 지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신고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응급조치는 선, 응급, 후 신고했죠. 이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니까 생업이죠. 간이공작물이니까 경미하죠. 그 다음에 경작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고 했잖아 봐. 그 다음에 경관도 소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을 설치하고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으니까 이것도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고 중목인데 무슨 중목입니까?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는 괜찮아요. 단 아무리 관상용이라 하더라도 경작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야 돼.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렇지. 경작지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 법 조문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들이 법 전공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문제를 냈을 때 잠시 이제 실수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돼요?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듣겠죠. 그리고 기득권 보도 있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미 개발 행위 허가받았든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나 사업이 뭐 해버렸다? 착수했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냥 합니까? 3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안에 신고하고. 원래는 기득권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냥 하죠. 근데 이제 공부에서 그냥 못 하는 게 4군데 있거든요. 2개는 배웠어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에서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했죠. 근데 도시개발구에서는 며칠? 30일 안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행위를 하면요. 벌칙이 3년에 3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 떠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로 똑같이 넘어가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99%가 동일하거든요. 1%가 달라요. 그 1% 다른 게 시험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정비법에 가면 건물의 건축에서 대수선과 용도 변경도 허가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정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만 허가를 받냐면 대수선은 괜찮아요. 뭐만 허가받는다? 건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물 또는 뭐만 용도 변경까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뭐는 괜찮다고요? 대수선은 괜찮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120페이지로 가볼까요? 120페이지로 가볼까요? 허가사항 보이십니까? 그죠? 허가사항 박스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똑같죠? 건물의 건축, 가로 열고 가설 건물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도 변경이 있죠. 뭐가 없네? 그렇죠. 써놓을래요? 뭐라고? 대수선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용도 변경 옆에다 대수선 X라고 써놔라. 설마 대수선 X 이렇게 쓰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쓰면 안 돼. 대수선 X 이렇게 쓰면 안 돼. 대수선 X 이러면 X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뭘 넣을까? 정비법에서 문제 낼 때는 어디를 넣을까? 대수선을 넣는 거예요. 근데 정비법에서 대수선은 여러분들이 허가사항이 아닌 거는 이것도 상식이거든요. 정비구역이 뭐 하는 데입니까?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대수선 하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됩니까?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수선 허가 안 받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암기사항으로 들어오면 괴로워집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제가 나오네요. 해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한다. 풀핀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지정을 해제하거든요. 그러면 지정을 해제하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사업의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지.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거지. 그럼 뭐 한다? 풀업입니다. 해제입니다. 볼게요. 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줄짝. 다음 날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죠.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뭐 돼버렸다? 끝났어요. 그럼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역시 해제는 언제 됩니까?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2년입니다.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을 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봐요. 100만 평.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을 2년 안에 만들었어. 개발계획을 만들었는데 역시 몇 년? 3년. 뭐가 없으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를 좀 봐주시면 한 방에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뭐의 해제입니까? 그렇죠. 지정의 해제죠. 지정의 해제란 것은 지정이 안 되면 해제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이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이러니까 지정된 날로부터 뭐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도시개발 뭐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센터는 지정이죠. 그죠? 자, 할게요.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실시기가 신청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더라. 공사가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더라.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꾸로 갈 때는 몇 년?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으면 해제가 되더라. 개발계획을 2년 안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얼마 안에? 3년 안에 실시기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보죠. 그래서 보니까 뭐의 해제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 돼야 돼?
지정이 돼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딱 센터를 잡아놔놓고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는요,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계획 안 만들면 해제돼요.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거꾸로 가든 제대로 가든 계획 안 만들면 해제가 되는데, 개발계획이 너무 무조건 몇 년? 2년. 실시계획이 너무 무조건 몇 년? 3년. 그리고 해제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 해제되냐면 그 다음날 해제된다. 끝. 이게 답니다. 다시 해볼게요. 뭐의 해제입니까? 지정의 해제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지정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지정이 돼야 된다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개발계획 몇 년? 실시계획 몇 년? 언제 해제되는데요? 다음날. 끝. 다 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돼버리죠. 해제가 되면,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가 지정된 것으로 봤죠. 그죠? 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니까. 25년 6월 8일 날. 그러니까 도시가 돼서 안 돼서. 지구단위 지정된 것으로 봐, 안 봐? 봐요. 지정이 됐거든.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몇 년? 3년. 안에 신청이 없죠. 그러면 다음날 뭐 한다? 해제되죠. 해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죠? 그래, 끝.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됐던 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겠죠.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 이쁘게 도시 신도시를 안 만드는데 이쁘게 만드는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 된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잔소리 말해서 미안한데, 국계법입니다. 국계법이 되면 개발법이 너무 쉬워지면서 해석이 부드럽게 줄줄줄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파트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런 의미들이. 그죠? 계획 안 만들면 해진다. 이거는 이제 암기 상황이거든요.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 3년. 그건 암기라고. 해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 해제가 된다는 것은 신도시를 안 만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용도지기 도시로 바뀐 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원래대로 뭐 해야 되고, 환원돼야 되고. 이쁘게 만든다는 지구 단위 계획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구 단위 지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단,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지되는 경우 있잖아. 공사 원래 공고일 다음날.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용도지기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 안 돼? 지구 단위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잘하네. 그래서 밑에 보면 해제 효과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은 뭐 되고?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뭐 된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도시를 안 만드니까. 다만, 공사 완료로 인해서 해제가 될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이 그러하지 않다는 말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용도지역 환은 안 되고 지구 단위가 폐지된 것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 누설자에 대한 처벌인데 요거는 이제 개정되자마자 개정이 아니죠. 제정이죠. 미공개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내용이 제정이 되자마자 바로 그해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뭐가 이슈였냐면 LH 직원들이 수도권의 그 시흥지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광명 시흥지구 거기에다가 땅 투기를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조문이 만들어졌어요.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 그래서 도시개발 관련 정보에 종사하는 자는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타인한테 제공, 누설했죠.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3배에서 5배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금이 내가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입니다. 근데 다만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어 또는 산정하기가 애매해. 그리고 이익의 5배, 최대가 5배거든요. 5배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더라? 10억 이하죠.
그럼 벌금의 상한액은 얼마로 하더라? 10억으로 합니다. 끝. 벌칙만 하면 돼요. 벌칙. 그때 시험 문제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얼마나 났다? 1억 5천인가? 얻은 이익이 1억 5천.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 이런 냈거든요. 그죠? 10억이죠. 1억 5천에 5배 해봐야 7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억 이하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 10억. 그게 그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